예,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상당히 일찍 나오셨네요. 일찍 나오셨어요. 예. 아주 반갑습니다. 요번에 오늘 이제 제가 할 내용 중에 오늘 분량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오늘 오늘 분량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예. 그런데 이 분량들 중에 지금 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오늘 이제 원래 할 내용은 22쪽부터거든요. 22쪽에 보면은 오행의 성격이라고 나와요. 그죠? 오행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거든요. 말씀을 다 드린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고 하면 오행의 목화 토금수. 그죠? 목의 성격은 말씀드렸잖아요. 목은 시작하는 그런 성향. 그죠? 쫙 뻗어나가는 거, 이런 곡직,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성격, 목의 성격. 그죠? 그 다음에 화는 완전히 말 그대로 불화자를 쓰니까 태양과 같다. 빛, 번쩍거린다. 그래, 성격도 완전 불과 같다. 이런 그런 내용들. 이런 오행을 토금수를, 금수는 상당히 차다. 그죠? 목화는 또 양의 기운도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22쪽의 내용 보면, 여기도 보면 23쪽에 보면 목화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목은 일을 주로 하고 해놨거든요. 목일생으로 일주가 목기가 왕성하면 이제 이 내용들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읽고 설명드리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요거는 선생님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오행이 각각 성격이 어떠구나, 오행이나 일주를 기준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내 사주 속의 오행의 글자, 그죠? 목화, 토금수, 천간의 지지, 어떤 오행이 많은지, 강한지, 그죠? 이제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금의 오행이 상당히 내 사주 속에 다른 오행에 비해서 강하거나 많더라. 그러면 나는 그 성향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행을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 보시면 천간지지의 성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내용도 천간지지의 성정은, 자, 여기 보면 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천간부터 나오는데, 천간은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 10글자를 천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읽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목의 기운은 목을 붙이죠. 갑과 을은 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목, 을은 을목, 이제 또 병화, 이제 화는 병화, 정화 이런 식으로 오행을 천간에다가 뒤에 오행을 갖다 붙여서 읽는다. 그런데 이 또 마찬가지로 자기 일간을 위주로 해도 됩니다. 일간, 일운, 그죠? 그 일간이 천간의 10글자 중에 한 글자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천간의 10글자 성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갑목일간이라면, 그죠? 26쪽에 아까 중간에 보면 천간의 성정이라고 되어 있는 갑목의 성정은 이거거든요. 갑목이라는 글자의 성정은, 갑목은 원래 동방목이라 하는데 형이상학적으로는 기와 목에 해당된다. 이런 형이상학적 형체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기운적인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기운의 목의 기운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지금 우리가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시간이 갑목 천간의 10글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려면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또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 두셨다가, 한번 혹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 두셨다가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천간의 10글자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여기 30쪽까지 있으니까 31쪽에 보면 12지지의 성정입니다. 여기 12지의 성정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오행의 거 나왔고, 그죠? 그 이전에 음랑의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음랑의 거 했고, 오행의 거 조금 전에 나왔고, 그 다음 천간의 10글자 거 나왔고, 형이상학적인 거 나왔고, 기운적인 거. 이제는 지지의 12글자거든요. 지지의 12글자들의 어떤 성정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의 12개인데, 그러면 잘하는 글자는,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전부 다 천간의 글자도 마찬가지고 지지의 글자도 마찬가지고 그 글자 뒤에는 항상 오행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죠? 천간의 글자는 갑목이면 갑목이라 썼고, 을은 을목이라고 써놨고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지지에도 지금 보면은 제일 1번에 31쪽 1번에 뭐 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는 수의 오행에 속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고요. 자수는 속한, 자수는 지띠로는 지띠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기이며 수의 기운, 수란 얘기죠. 그다음에 음의 수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12지지의 첫 번째 글자이며 자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천간의 글자는 갑부터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랭지수요, 차다는 얘기죠. 물이 찬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빙설이요 일양지생이며, 일양지생이면 가장 춥지만은 거기서 일양이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자달은, 그죠? 지띠의 성정도 이렇고 자달도 있을 것이고 자날도 있을 것이거든요. 자시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이제 어느 위치에 있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수라는 어떤 특징적인 성정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유하 지성이고 이런 내용들은 생수이고 활수이고 살았다는 얘기죠. 먹을 수도 음료수다는 얘기고. 그다음 방위로는 정북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요. 이런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12가지로 적어놨거든요. 이것도 하나하나 또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만 많이 길어진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려도 하고,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36쪽까지 넘어갑니다. 예. 질문하실 거예요? 아까 누가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 어떤 거요? 예. 어디 글자가 무슨 유검? 글자가 뭔 글자죠? 축토. 예. 그러나 평생에 애기 많이 따른다. 예.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고 하면 애기 많이 따른다. 옛날에 띠로 보는 거 당사주라고 보면 그냥 천귀액이라는 게 있어요. 천귀, 천액, 천박, 천관문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별로 봤을 때 천액성으로 봤기 때문에 액이 많이 닦는다고 이렇게 책에는 고서에는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참고적으로는 봐두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천액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쪽으로 진도 잘 나가지. 37쪽 넘어갑니다. 37쪽. 37쪽에 보면 10개 천간에 아까 천간 10개 했잖아. 그지? 10개 천간의 기본 특징 이런 것들을 요게 제가 함축해 놓은 건데, 요 내용이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풀이해야 될 커뮤니케이션, 말을 해야 될,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을 이 글로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간목은 시작하는 기운을 처음, 그지? 그 다음에 특허는 뭡니까? 가장 먼저 없는 것들이 위에서 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시작이라도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우두머리격. 근데 목일간들이 자기가 이제 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을목보다는 간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대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용을 잃지 않는다. 굉장히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거. 그죠? 남들보다 앞서고. 그런데 간목일간은 대체적으로 보면 맞이 행세를 합니다. 간목. 성정이 그렇거든요. 간목이라는 글자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이가 아니더라도 맞이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간목은 미래지향적이고 굵고 짧고 굵고 강하다. 보수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게 간목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토의 속성이 있어 밀어붙여도 끝없이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요거 왜 그런지 이제 기토라는 것은 토는 뭐였습니까?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끝점을 안다는 얘기죠. 더 이상 가서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혹시 자기 여기 일간 중에 간목 일간이 있나요? 모르시죠? 예, 있는지 본인 거만 하면 되죠. 본인 거. 그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셔야 될 게 뭐고 하면 이미 이제 자기 이거는 알잖아요. 일원이 뭔지는 아시잖아. 그죠? 연, 월, 일, 시. 거기 보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요 글자거든. 천간에 여기만 그 10글자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여기는 어떤 글자든지 여기 나를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그래, 요게 얼마만큼 뿌리가 단단하게 잘 있냐에 따라서 그럼 이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고 또 여기 있는 글자와 오행이 두 군데 여러 군데 세를 형성하고 있으면 또 이 글자가 이 글자의 특성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7쪽에서 나타내는 이 글자들은 이 내용들은 여기에 어떠한 글자가 있나라는 그걸 보고 자기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건 제가 다 하기는 그렇고 여기 이제 그 무토가 있죠. 무토 중간쯤에 무토는 무뚝뚝하고 뿔뚝 성질이 있고 이래 되지. 그다음에 제왕적 기질, 그다음에 조심 신중하기도 하고 용기도 있고 필요시에는 힘을 낸다. 신용, 믿음, 신뢰 이렇게 돼. 여기 무토 일간인 자는 그다음에 개수를 내포하고 있어서 수용, 포용, 집착, 준비, 계획 이러한 성품을 특징을 갖고 있다거든요. 그 무토라는 글자가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사주 명주잖아요. 이 주인이 명주는 이러한 성품을 성향을 갖고 있다. 요래 보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예. 여기에 뭔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요거 일원 기토 이런이 기토잖아요. 예. 기토 여기 세 번째 요 글자가 있잖아요. 기토. 그리고 기토는 여기 보시면 기토는 뭐 수용성이 높고 이래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이 많고 농사꾼 체질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딱 맞는데요. 딱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성향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여기 있는 글자가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글자가 일원이라고 되어 있죠. 일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어떤 글자가 있냐는 거죠. 여기 어떤 글자입니까?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건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외우고 지지의 12글자는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간의 글자는 갑자부터 먼저 출발하고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글자가 나가고 지지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이 12개가 막 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갑자부터 출발하고 그죠? 그다음에 을은 을, 축으로 나가고 이게 쭉쭉 같이 쭉 60개가 연결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어떤 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 책에 지금 천간 10천간의 기본 특징에 네 글자는 어떤 글자다. 그죠? 보고 이제 나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여기에 글자가 꼭 여기에 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여기 글자를 넣고 이 책을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다는 그런 말씀이고, 꼭 요 글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책의 내용은 내 8글자 중에 그 한 글자, 그 오행이 두드러지게 다른 글자에 비해서 세를 이루고 있거나, 그죠? 강하다면 그 성향은 그 사람한테 가 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성품이나 성향이 굉장히 다중적입니다. 다중적. 사주 안에 8글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주 안에 8글자가 원래 나의 생각과 이 심성이거든, 성품이거든요. 내 심리를 알아보거든. 사주 심리를 분석하는 건데, 심리를 보면 이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마다 저 사람은 사람 상대마다 다 성품을 다 다르거든요. 상대마다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중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성향도가 있고 저런 성향도 가지고 이렇거든요. 지금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뭐 경금이라는 글자가 뭐 있더라, 그죠?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더라. 천간에는 10개밖에 없으니까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밑에나 또 어디엔가 뿌리라고 합니다. 여기 천간의 글자는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튼튼하다고 하거든요. 강하다고 합니다. 이 뿌리에 경금은 요거는 양의 금이죠. 양의 금이거든, 오행적으로. 그럼 지지에도 양의 금은 뭡니까? 신금이거든. 요거는 지지에서 요게 양의 금에 속하거든요. 그럼 지거잖아. 지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그냥 바로 뿌리에 내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요런 경우는. 요 기운은 상당히 강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경금의 성향을 이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요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특징에 대해서 요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나를 대표하는 글자거든요. 이게 일주라고 하면 요걸 합쳐서 일주, 내 거. 일주 생일이라서 일주. 여기는 월주, 연주, 여기는 시주. 그래서 사주고, 내게 기둥주자 쓰니까 사주고, 8글자잖아, 그 안에. 그죠? 그래서 사주, 팔자. 그래서 사주나 팔자나 같은 글자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자평명리학에서는 일주를 기준으로서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띠로 봤잖아요. 삼합의 띠, 삼합이라서 궁합도 안 받아야 되고 하는 거는 띠, 요거 보고, 요거는 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년이니까.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무슨 띠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 요거는 몇 월 달에 태어났다 하는 걸 뜻하는 거고, 요거는 며칠 날 태어났구나. 그죠? 아까 자날, 축날, 그죠? 인날, 그런 걸. 또 시도 맞아. 12개가. 시도 자시, 축시, 인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시에 태어났나. 이런 거거든요. 그걸 뜻하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를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면 나는 천간에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죠? 기토의 기운을 천간에 천수상하고 기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기축날일 수도 있고, 이 날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걸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면 나는 정신적인 성향은 이 기토의 성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은 또 이걸 또 갖고 있구나라는 거든. 이 사주로 심리를 보거든요. 이 심리,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겠구나. 이런 걸. 이거 밑에 이거를 보라는. 기축이, 마침 축이네 또. 기축이네. 그렇죠. 축이네. 요날 기축날 생일이 기축날 태어나셨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나를 대표하는 글자죠. 그런데 이제 기토가, 그죠? 요거는 뭡니까? 기토는 음의 토죠. 천간에서는 음의 토입니다.
예? 그렇지 아까 그거잖아요. 이 축토는 또한 지지에서 음의 토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이 글자는 지지의 뿌리를 내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같은 음양과 같은 오행을 내 바닥에 깔고 있으니까. 그래, 이 성향은 상당히 강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성향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구나, 뚜렷하게. 그러한 성품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좀 더 나가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심리가 또 나오거든요. 이 축이라는 이 글자가, 여기서 이제 이 나중에 육칠, 비견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속에는 또 뭐고, 비교는 뭡니까? 개신기라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글자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보는 거죠. 이제 심리는 요건 안 보이는 글자거든요. 이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 우리 조금 더 진도 나가야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런데 그렇다면 기토의 야는 이 편재라 편재적 심리, 편재적 심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이 식신이라고 하는데 토생금에서 식신이라고 또 식신적 심리 그런 거는 좀 더 진도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천간의 기본 특징은 여기 있는 글자, 요 글자가 완전히 있나 없나 뿌리가 없다라면은 요 글자는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요 글자의 기운은 약하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약한 거와 강한 거는 자기 주장이 강할 것이고, 그죠? 또한 약한 것은 자기 주장이 좀 약해서 흔들릴 수 있다. 타이에서,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축인데 예. 기는 이제 음이라고 했잖아요. 축은 양이에요. 기 음토. 그런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토지. 밑에 양이 되면 축이 아니고 이제 양일 경우에는 양의 경우는 그렇게 뿌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같은 오행이잖아요. 같은 오행은 형제거든. 형제와 같다는 거든. 내 편이거든요. 자, 토 중에는 다른 거는 음양이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축도 토잖아, 그지? 그래 축도 토고 토는 미도 토고 네. 요거 축미는 음토고 네. 그다음에 진토와 술토는 양의 토인데 네. 진토가- 음토 밑에 60갑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네. 이거 할 거면 60갑자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60갑자는 천간에 갑, 을, 병, 정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지지에는 자축, 인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나가면은 천간의 글자가 양일 경우는 네. 지지에 양이 갖다 붙어야 되고 그럼 천간의 음일 경우는 지지는 음밖에 못 붙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요거는 양이면은 밑에도 양이 붙고 음이면은 밑에 음이 붙는데 요게 공식이거든요. 자, 요거는 음이죠. 그럼 밑에는 양이 올 수가 없어. 그것도 매우 기축이나 기미나 그래 기축년 이런 거는 기미년은 있지만 기진년이나 기술년이라는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 얘기 나왔으니까 볼게요. 이제 요 나온 김에 그러면은 자수는 아까 했잖아요. 음의 수요라고 했거든요. 자수는 음의 수래. 이걸 그러면 양이 붙어야 되는데 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여기서 화와 수는 채와 용이 달라요. 이거 하면 또 복잡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이따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여기서 보면 화와 수는 지지의 글자 중에 화와 수는 뭡니까? 해자, 그죠? 그다음에 뭐 천간의 거는 사오잖아요. 해자 중에 해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잖아요, 그죠? 사오 요 수의 말이다. 요거는 화의
요거는 양의 화고, 요거는 음의 화잖아요. 그러면은 사화는 여러분 뭐 이제 천간의 글자에 이제 양은 양에 가는 양, 간목은 양이죠. 그다음에 을목은 음이잖아. 일단 을목은 음이고, 그다음에 병화, 그다음에 정화는 음이고, 천간에 그다음에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죠. 요 양간이고 음간이고, 그다음에 경신, 경과 신, 그다음에 임계, 이게 이제 음양이잖아요. 음양이. 근데 지지에 붙는 글자는 양은 양의 지지의 글자가 붙어야 되고, 음천간 밑에는 음의 지지의 글자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화와 수는 야들 지지의 글자들이 채와 용이다. 야는 원래 큰 물은 야가 큰 물이, 자수가 큰 물이에요. 자수가 큰 물인데, 요 해는 지금 여기서 보면 해자축 이래 나가는 해가 양수거든. 그죠? 양의 수로 되어 있고 야가 음의 수라. 근데 원래는 바뀐다는 거죠. 원래는 야가 큰 물이고 야가 적은 물인데, 원래 지 본질은. 그리고 지체는 원래 큰 물이고 요게 생수인데, 쓰임새는 거꾸로 써야지죠. 이 말이라. 그래,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그 말은 기초를 듣는 사람한테는 체형이 다르다면 사실 헷갈려요. 저도 배울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갑자 천간에, 양천간에는 지지의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붙는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나중에는 곧 따로 사도 이 양화잖아요, 그죠? 양하면은 우리 이제 천간에 뭐 이 글자들이 붙어야 되거든. 이 글자들 밑에만 그나마 갑사, 그죠? 만약에 오가 음이잖아. 그러면 을오 이래야 되잖아. 이대로 한다면. 그런데 갑사년은 없어요. 갑은 갑오년이죠. 갑오년. 을은 을사년이 있잖아요. 그래,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원래 저래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이 채화용이 지금 달리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양간 위에는 양의 지지가 붙는다. 그래서 60갑자가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 해서 요 30 아까 7쪽에는 그 한번 읽어보시면 본인의 성품은 어떤가를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면서 39쪽에 12지지의 기본 특징. 그럼 오늘 다 나온 거지, 한꺼번에. 아까 오행의 특징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천간에 10개 천간하고 지금 12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 여기 보자. 인목은, 그죠? 범처럼 중용적이다. 이 글자들의 특성이 이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인목이라는 글자가 내한테 여기에 인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더라. 안 그러면 어느 사주 여기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범처럼 중용적이면서 이 좀 권력성, 상당히 욕망이 좀 강하다. 그러한 것을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오행의 요 글자가, 자, 만약에 우리 이제 옛날 당사주 쪽 얘기로 돌아가면은 중간에 보면 인묘진 사오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사오미 미토 가운데 좀 되네, 그지? 미토. 미라는 글자는 이제 아시지? 이렇게 돼 있는 글자. 미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기의 운동성 마무리, 그죠? 무극의 자리, 도의 마음이 생긴다, 도인 같다, 이런 거거든요.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많다, 이런 거.
자, 이게 또 어떤 거 양이에요. 무슨 띠? 양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사람들은 양띠는 어떻고 저떻고 뭐 소띠는 어떻고 저 부지런하고 어떤 얘기 하잖아요. 소띠는 부지런하다 하죠. 그 여기 소띠를 한번 보면 제일 밑에 있네, 그죠? 축.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간다. 만물을 출산하려는 형국이다. 감성적이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표를 향해 우직이 끝까지 간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이제 띠로만 보면은 이제 양띠 가잖아요. 양띠니까 너는 양띠니까 이러한 성향을 가 있겠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이제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게 없다는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여기에 읽어보시면 완전히 깨끗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아까 여기 보면 도의심이 생기고 무국의 자리이고 양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나무가 계속 자라고 가지가 번져 나가지고 바깥으로 계속 피어나가는 상황을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양의 운동성이라 했잖아요. 계속 나가고 뻗어나가고 피고 뛰어나오고 이런 활동하는 게 양의 운동성이에요. 그게 양의 운동성을 못하게 딱 가두리 하는 거 너는 그만해. 퍼져나갔으니까 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으로. 그죠? 계속 자라기만 하면 꽃도 피기만 하면 안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자연이. 그래서 이걸 기운적으로 그만 확산해. 그래야 꽃을 맺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운이 토라 했잖아요. 토. 양의 운동성을 그만하게 하는 거 토라 했거든요. 토는 음양을 조절하는 기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토와 음의 토가 있는데 이거는 요거는 지금 미토는 음의 토거든요. 그래 양의 토는 천간의 글자는 무토지만 지지에는 진이라는 글자와 술토거든요. 진과 술을 이제 이 양의 토로 하는데 이 양의 토들은 퍼져나가고 하는 글자리 양의 극이에요. 그냥 계속 하던 짓을 그만해라는 거고 음의 토는 그만해 양의 토에서 그만해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없는 딱 그 상태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거 방향 전환해서 새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음의 토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지지의 기본 특징도 일단 넘어가고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빠가지고 오늘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싶어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40쪽에 지지오행의 속성 요거는 뭐고 하면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자연 우리 자연 봄 계절 그죠? 여기 보면 뭐 간목은 이래 놨는데 간목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자연의 질서를 제가 이러한 자연의 질서가 우리 명리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거를 제가 이 글로서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42쪽에 가면 이제 이 진도 잘 나갑니다. 천간에 물상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 물상들을 이제 어떤 이제 대체 물상이거든요. 그 대체 물상. 그래 간목은 나무로 볼 수도 있고, 그죠? 간목을 나무로 본다면은 을목은 초목으로 보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병화는 하늘로 보고 불로 보고 이게 이제 물상이라 하거든요. 다른 대체 물상으로 볼 때 그럼 간목은 나무도 되고 대들보도 되고 목재, 가구, 씨앗, 시초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을목은 간목이 나무일 때는 을목은 초목과 같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 물상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좀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주를 중간에 조금 진도 나가면서 이 중국 과정으로 쭉 나가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이런 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쓰여지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이제 가볼 병정 요걸 내가 많이 좀 핵심적으로 좀만 실어놨는데 42쪽, 43쪽에 43쪽은 또 지지에 긋고 있죠. 좌측임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한번 물상적인 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오행의 강론 해놨거든요. 넘어가면 44쪽에 또 오행의 강론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나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분량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는데 이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많이 실어놨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뺐다가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10천간의 10개 천간의 성격과 적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아까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를 대표하는 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 여처럼 뿌리가 잘 있으면은 그러한 성장을 확실히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걸 이제 성격이나 성품이나 직업적인 성향은 어떤 게 맞을까라는 거거든요. 직업적성. 그럼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무토, 기토, 을목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기토를 한번 볼까요? 넓고 기름진 평야 49쪽 밑에, 제일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무토보다 스케일이 작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다.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많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49쪽. 44쪽이거든요. 기토. 49쪽. 넓은 평야 도당처럼. 예, 있어. 예. 49쪽.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49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기토. 여기. 그죠? 자, 토는 음토와 양토는 음양을 비교하면 양은 음에 비해서 오행 전부 다를 그래 보셔야 됩니다. 더 힘이 강하고 에너지가 강하고 부피도 크다. 이래 뭐 단순하게 그래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비교하실 때. 그래 아까 여기 이제 기토에 이래 좀에 이제 무토보다 스케일이 작다. 그럼 무토는 아까 양토니까 음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한 거고. 그다음에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얘기고. 좀 이제 어리숙해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어머니 같다. 순진해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토들은 그 포용력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이제 이랬을 때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직업적인 이제 적성으로는 그죠? 도서관, 그다음에 사서 창고업자 뭐 이런 거. 도서관, 사서, 창고업자, 인쇄업, 중개업. 그렇죠. 중개업이 근데 토가 두드러진 사람들 보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보험업도 중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 중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공사나 도로공사에 직원, 건축업, 농업 이런 쪽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측면으로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1쪽부터 오행에 또 지인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목오행은 이러한 성향을, 이러한 직업적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장단점을 본다면 내 사주 속의 장점과 단점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까요?
선생님한테 내가 묻는 아직 제가 질문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장단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 사주 속에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